아 진짜 북한에서는 결혼식은 어디서 하나요? 북한에서도 결혼식은 굉장히 뜻깊은 날이라서 기념을 많이 하는데 북한의 결혼식은 보통 한 3일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3일? 이제, 네. 그게 보통 네. 사람들도? 네, 3일 정도를 하는데 그래요? 그거는 신부 측과 신랑 측이 있으면 제일 먼저 이제 신부 측에 가서 인사를 드려서 하루를 잘 신부 측의 친인척들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또 신랑 측에 가서 또 이제 그 인사를 다 드리고 집에서 하거든요. 양쪽 집에서 상을 차려놓고 집에서?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이면 두 부부가 같이 장인 장모한테 딸을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이제 그걸 3일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보통 한 3일은 굉장히 성대하게 하죠. 거의 뭐 마을잔치. 그렇죠. 아니 그거 혹시 옛날 얘기 아니에요? 요새도? 아니에요. 한 10년 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까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는 그렇게, 얘기네. 특별한 장소 무슨 뭐 호텔이나 무슨 마을회관이나 거창한 데 빌려서 뭐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양가 집에서 결혼식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은 구경은 어떻게 가요? 그리고 신혼여행이 없어요. 신혼여행이 없고 뭘 하냐면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어디로 가느냐. 예를 들어서 뭐 한경북도 청진시다 이렇게 더 소재지가 되면 가장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것이 동상이 있죠. 시내 가장 중심에 있는 김일성 동상 뭐 그거 많이 보셨잖아요. 꽃다발 들고 가서 인사드리고 그게 이제 첫 순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두 시간을 시내를 쭉 이렇게 돌아보는 게 저분들이 결혼식을 하는구나 하는 어떤 행사죠. 러시아하고 비슷해요. 예, 맞아요. 러시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집에서 하는 거. 네. 근데 요즘은 식당에서 많이 하는데 레스토랑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특별하게 이렇게 예식장 같은 거 없어요. 결혼 등록소에 먼저 혼인 신고하고 반지 교환하고 이제 도시 주유점 같은 거 딱 한 바퀴 돌고 사진 찍는 거예요. 비슷비슷해요. 러시아 문화가 한국에 많이 땄죠. 많이 간 거 같아요. 또 결혼 문화, 러시아 문화. 건축 문화도 러시아 쪽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들어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에 이런 빵 같은 거 안 먹어요? 안 깨물어요? 빵? 결혼할 때? 하객들이 이제 결혼할 때 우리 러시아 사람들 이제 하객들이 레스토랑 들어가기 전에 예비 신랑 신부한테 빵 내미르는 거예요. 깨물으라고. 그리고 제일 많이 깨무르는 사람이 나중에 집안을 주도권자 되는 거죠. 그런 풍습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주식이 밥 문화이기 때문에 플레이를 안 하는 거예요. 술 먹고 나서 잔은 뒤로 던지는 거예요. 깨지라고. 깨뜨리는 거. 일부러 깨뜨리는 문화가 있다고. 일부러 깨뜨리는 거. 행복이 시작하라고. 그 의미로. 그 지금까지 있어요. 중국은 하루? 네, 하루예요. 보통 시골에서는 양가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신부 집에서 아침 일찍 신부적의 손님 이제 다 찾아오시고 남자분 아침 일찍 여자분은 집에 오셔서 신부의 집으로 와서 신발까지 신어주셔야 돼요. 중국은 여자가 아주 그쵸. 이러니까 신발은 꼭 신랑은 신어주셔야 돼요. 신랑 신어주시고 신겨줘야 되죠. 그쵸. 그리고 뭐 얻고 신부 태우는 차에 어부지 씻고 이렇게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쯤 맞춰서 신랑 쪽에 가는 거예요. 신랑 집에서 신랑 쪽에 손님하고 같이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주례가 있고 뭐 그런 주례가 이벤트를 하진 않나요? 그거 없어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하실 때 주례가 있어요. 호텔에서 하는데도 아침에 똑같아요. 도시에서 할 때도 신랑분 아침에 일찍 먼저 신부한테 가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똑같이 이제 엎어주시고 차 태워주고 호텔 저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에서 하실 때는 이제 신부하고 신랑 쪽에 양쪽 손님 같이 모여서 하신 거예요. 주례 얘기 나오니까 북한에서 결혼식 할 때는 진짜 주례는 없나요? 그게 이제 지역마다 풍속이 다르고요. 아까 네. 김수진 씨가 얘기한 거는 북한의 보통 사람들의 결혼식이라고 네. 보시면 네. 되고요. 네.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평범한. 요새는 마을회관에서 결혼이 됐고 이제 3일 결혼이가 하루에 결혼하는 식도 바뀌었습니다. 요새는 바뀌었습니다. 트렌드가. 호텔에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같은 데는 호텔에서도 결혼해요. 거기서 돈을 내면 해줍니다. 상당 부분이 바뀌어가고 있고 이제 남한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한 드라마가 많이 방영이 되는 바람에
이제 결혼 문화도 남한으로 네, 많이 맞아요. 이제 따라가게 된 거예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네. 전통적인 결혼인데 아직도 네. 북한이 도시화율이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까 그 전통적인 네, 결혼을 네.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평양이나 이런 데는 이미 남한물이 많이 문화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문화도 조금씩 바뀐 겁니다. 수진 씨는 북한에서 결혼하고 오셨다면서요? 네, 저는 98년도 진짜 이제 그때는 문 열고 나서면 길에 이렇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고 이럴 때 결혼식을 해야 될 나이라서 결혼을 했는데 뭐 저는 그런 전통 결혼을 했습니다. 네. 전통 결혼이라는 네. 게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네, 하는. 그 전날을 이제 여자 측에서 먼저 식을 올리고 또 당일에 남자 측에서 데리러 오면 그런 게 있어요. 신랑 측에서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이제 신부 데리러 오는 인원이 정해지잖아요. 뭐 2명이나 4명 이렇게 짝수로 오는데 그러면 신부 측에서 갈 때는 신랑 측에서의 인원이 2배수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여자 측이 어찌됐든 결혼식 할 때는 그래서 4명이 신랑이 측에서 신부 데리러 오면 8명이 가는 거죠. 가서 함께 저녁 때까지 놀고 파티를 하고 예, 그리고 오고 저는 결혼식을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생각이. 그러면 그럼 한복 입고 하세요? 그럼요. 네, 한복 입고 남자는 웨딩 정장 드레스는 입고. 없어요? 이제 평양은 웨딩스에서 막 들어왔어요. 예, 지금. 예. 아니 근데 여자분들은 한복을 입고 남자분들은 주로 정장. 정장을 입는데 네. 남자분들은 왜 한복을 안 그러게 입죠? 말이야.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여자 한복은 우리가 TV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네네. 남자 한복은 별로 못 네, 본 것 같아요. 남자는 한복을 안 어릴 잘 때부터 한복 안 입어요? 그렇죠. 네, 요새 양복. 네. 남자들의 최고의 예봉은 양복 입는 넥타이 네. 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민복은 인민들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실질적으로 남자들은 다 양복을 선호해요. 네, 네. 한복은 너무 조금 뭐랄까 좀 부르주아적이었다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나 불편해서. 한국에서는 한복이라고 그렇게 칭하는데 북한에서는 조선옷이라고 조선옷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한국의 한복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냥 좀 가볍게 입을 수 있게끔 디자인이 바뀌어서 한국의 막 전통 한복처럼 그렇게 입기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아서 옛날에 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뭐 그걸 입고 모내기도 하고 애기도 업고 다니고 막 이랬던 그 디자인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피로연이라고 아시나요? 네. 피로연? 러시아에서는 피로연 하나요? 한국에서는 주로 피로연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아요? 피로하게 만드는 피로연. 거 아니고 피로연. 끝나고 나서 잔치하는 거. 우리 잔치 계속 하는데 결혼식 때 결혼식 내내 자체가 잔치라. 계속 내내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도 안 가요. 신혼여행. 끝나고 러시아도. 나서 바로 안 가요. 날 따로 잡거나 아니면 미리 갔다 오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요. 아, 이건 요새 옛날 식이 아니고 요새도? 요새도 그래요. 왜냐하면 다 대부분 일 다니잖아요. 직장 다니기 때문에 휴가 빼기 힘들어요. 우리는 한국처럼 이렇게 같은 날에 휴가 있진 않아요. 다 번거로우면서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아니 그럼 결혼식 다음 날에도 출근해야 되나요? 그렇죠. 다음 날에 출근해요. 그건 상관없어요. 중국도? 아니요,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어떻게 하나요? 중국에 아마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북한하고 비슷하게 네. 결혼식 날 끝나고 다음 날 네, 신랑하고 신부 같이 인사하러, 네네네 친정 집에 가서 인사드려요. 인사해야 되죠. 네, 인사드려야 돼. 북한에는 선물 어떤 선물 받아요? 결혼식 때? 예단이라고 해가지고 예단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는구나. 똑같이 예물 예단 다 있고 신랑 측에서는 신부한테 화장품부터 이제 그 속옷부터 겉옷까지 이렇게 쭉 다 해가야 되고 또 여자 측은 또 신랑이 뭐 시계, 양복 뭐 이런 거 다 맞춰서 가고 아무래도 한국하고의 예단이나 예물 차이가 한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결혼식 비용이나 이런 요새 게 스트레스 엄청 예, 받죠. 근데 저희는 그냥 각자 되는 선에서 그리고 여자가 해갈 수 있는 게 뭐 이불 세채는 꼭 해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예, 뭐 그렇지 한국처럼 너무 결혼식에 대한 그 어떤 부담 그리고 젊은 세대가 자기가 이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 이런 거는 별로 예, 없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남자가 집을 해가야 된다 뭐 그러면 사실 부담이 있는데 예. 북한에서 사실은 집이 이제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주로 뭘 해가야 되나요?
북한의 남성은 우리 소장님이 더 잘 아무도 안 하는 겁니까? 워낙에 북한의 남성들은 예, 남성 권력이 좀 아, 있었고 시대가 남자로 변했는데요. 태어났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로 태어났다고 예. 하죠. 좀 우스갯소리인데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들었던 감정이 남한에서는 결혼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진짜 남자가 왜냐하면 힘든 것 같아요. 남한 남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북한에서야 뭐 네. 자기가 소속된 집단 내에서 생활 잘하고 일 잘하면은 그거로서 최고의 인정받았으니까 가장이죠. 예. 나머지는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물질적인 그런 걸 축적을 못했을 때 남자 입장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남자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구나. 이쪽 사회는 훨씬 더 크죠. 네. 근데 북쪽은 그런 게 자유롭죠. 결혼을 했어요. 네. 직후에 예를 들어 뭐 여행을 가거나 거 누구네 집에 어떻게 살았어요? 아, 결혼을 하면 신랑 집에서 시댁이니까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요즘은 북한도 부모님들하고 같이 사는 게 굉장히 이제는 좀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양집 부모님들이 상의를 해서 작은 이렇게 그 집 옆이라고 해도 새를 나갈 수 있게끔 방 하나를 따로 마련을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